집중호우와 태풍의 여파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엄청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녹조까지 번지면서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충북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20% 넘게 인상됩니다. 여기 버스 조합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에게 사용된 비용에 대해 도내 각 시군의 정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우선 지급하고 도는 정부에서 정산받을 예정인데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됩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음성군에 건립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양돈농가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충북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 20% 넘게 오릅니다. 여기에 버스 조합 측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교통비마저 껑충 뛰면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첫 소식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4년 4개월 만에 21.2% 인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승차난 해소를 위해 40년간 유지해온 심야 할증률을 최고 40%까지 2배로 올린 터라 요금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택시가 이제 이미 오르니까 점점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4명이서 타거나. 버스보다는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택시를 타야지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택시 기본 요금은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르며 기본 거리도 1.8km로 0.2km 줄이고 시간거리 운임도 100원당 각각 2초와 10m를 단축해 탑승 거리와 시간이 길어질수록 택시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충북 지역 10개 시군은 오는 21일부터, 증평군은 24일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합니다. 택시 요금을 조정한 지 4년이 지났고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와 물가, 유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조합도 최근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1,500원에서 2,000원으로 33.3% 인상하는 내용인데 조만간 검증 용역 등 가격 조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장을 결정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10월까지로 더 연장이 안 되면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오르게 됩니다. 택시와 버스 요금 인상, 유류비 상승까지 교통비 증가로 인한 서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영한 지사 주민 소환 서명운동 경비 26억 4천만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해당 비용은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 행위 감시와 단속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또 서명운동이 도내 유권자의 10%를 넘겨 본투표로 이어질 경우 충청북도는 선거인 명부 제작과 투개표 경비로 11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녹조가 빠르게 번지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수 곳곳에 쓰레기들이 모여 거대한 섬을 이뤘습니다. 물가에 모인 쓰레기들을 굴착기가 물 위로 쉴 새 없이 끄집어 올립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으로 나뭇가지부터 스티로폼, 빈 페트병까지 온갖 쓰레기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대청호에 유입된 쓰레기 양만 2만여 세제곱미터, 25톤 덤프트럭 1,300대 분량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매일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겨우 절반만 걷어 올렸습니다. 그 태풍 때 그동안에 안 내려왔던 거, 그것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한 3, 4년 전까지 3, 4년 동안 쓰레기가 없던 것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 내려온 거죠. 폭염과 각종 부유물들은 녹조 확산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청호 전 수역에 조류경보 관신 단계가 내려진 상태. 특히 취수탑과 가까운 문희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1ml당 16,068개로 일주일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주 측정해도 10,000개가 넘을 경우 조류경보 관신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훨씬 장기화되는 지금 추세고, 그리고 강수량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대청호 녹조는 지난해보다 40일 가까이 빨리 발생한 데다 쓰레기 유입과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돼지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로 친환경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음성군에 처음 건립됐습니다. 양돈 농가는 물론 주민들도 기대감이 큽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전체 37개의 양돈 농가의 돼지 사육 두수는 약 10만 5천 마리. 발생하는 분뇨량만 하루 500톤에 달합니다. 액비 순환 시설이 안 됐을 때는 냄새가 나니까 밭으로 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갖고. 돈사를 가까이에 둔 마을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부숙이 잘못된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농작물 생육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을 사용을 해갖고 논에 관수라든가 그랬을 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했을 때는 거의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지역 내 돼지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친환경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음성군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 환경부의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후 8년 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많이 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2020년도 11월에 최종 설득과 협의일 끝에 이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용량은 가축 분뇨 70톤, 음식물 폐기물 25톤 등 총 95톤. 전처리를 거친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에 혐기성 미생물을 섞어 친환경 바이오 결과물인 액화 비료와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농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지역 주민들은 액비 등 바이오 유기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 나오는 액체 비료를 군민에게 무상으로 군에서 지급을 해서 음성군은 시설 구축으로 연간 14억 원의 위탁 처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교권 회복 요구와 관련해 교권보호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비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민원 대응용 녹음 전화기 설치와 함께 모든 교원이 휴대전화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해 쓸 수 있는 투폰 투넘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실 등 1인실의 비상벨 설치와 학부모 상담실의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위한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상담은 충북대입지원단과 충북대교협 상담교사가 지역별 일정에 맞춰 학교 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 희망 전공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맞춤 상담을 실시합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도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보 존치 결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확정했던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세종보는 해체 결정이 내려졌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공익감사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해체 결정을 주도한 평가단에서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환경부가 4대 강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위원회 측에 요청했고, 세종보를 포함한 4대 강보의 존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보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 효과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처리 방안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4대 강보를 과학적으로 활용해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부는 도시 물 공급과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에선 생태보건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존치 결정이 내려진 세종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종 찾은 불가리아 잼버리 대원입니다.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기상악화로 조기 퇴영하면서 불가리아 잼버리 대원 37명이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세종시는 조기 퇴영하기 전부터 불가리아에서 온 대원을 챙겼는데 세종시가 불가리아 소피아시간 체결한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전 대비에 나선 겁니다. 새만금 현장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세종시를 방문한 불가리아 잼버리 대원들은 사찰 음식 만들기와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과 K-팝 공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대표 도심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등 세종시의 대표 관광지도 돌아봤습니다. 불가리아 잼버리 대표단은 세종시의 환대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새만금에서 펼쳐진 잼버리는 아쉽게 끝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고 양국 간 우호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종 지역화폐 연민전 사용처 제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의 연민전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171곳에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인데 연민전 전체 가맹점의 1.3% 수준입니다. 하지만 농업인수당과 출산축하금 등 연민전에 발행된 정책 발행 금액은 사용이 제한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현재 도내 각 지역에선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에게 사용된 비용의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각 시군의 비용은 충청북도가 지급하고 충북은 정부에서 정산받을 예정인데 정확한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충북을 찾은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은 3천여 명. 이들은 4박 5일 동안 도내 대학교 기숙사와 구인사, 법무연수원 등 5개 시군에 머물다 12일 출국했습니다. 현재 각 시군은 이들에 쓰여진 비용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비의 경우 국립대나 국가연수원 시설은 하루 10,000원대로 책정됐고 사립대나 사찰은 이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을 찾아 청남대와 법주사를 다녀간 영국대원 250여 명에게는 단 하루에만 3,100만 원의 비용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단양군이 4억 원, 청주시와 진천군이 1, 2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이들 시군이 집행한 비용은 예비비로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충청북도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신용카드를 한도를 올려서 결제를 하면 카드 결제일이 또 있잖아요. 도에서 저희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출을 받는 식으로. 충청북도 역시 관련 예산 전부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방침. 하지만 여가부나 행안부, 기재부 등 이를 처리할 주무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와 같은 구체적 지침은 당연히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직접 지원을 할지 아니면 간접 지원을 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그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편 지출 항목이나 단가에 대한 일괄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정부의 사후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도 예상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가 충북에서 가장 컸던 청주시의 농업 분야 피해 규모가 3,603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38억 9천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 측은 이들 중 85% 정도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걸로 확인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산 분야의 경우 피해 농가 63곳에 3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한편 농기계 피해의 경우 정부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청 직원들이 수해복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성금 3,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도청 직원 3,400여 명이 참여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골재협회 충북지회와 충북 리더스클럽도 도청을 찾아 각각 3,600만 원과 1,650만 원의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 중심의 광역 연계형 호수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점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광역 차원의 관광자원 발굴과 공동 협력 사업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실시 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조건이 붙었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총 사업비를 3,200억 원으로 160여억 원 증액해달라는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설계 공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청주 내수읍의 한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50대 트레일러 기사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5월 음성군에서 보행 중이던 10대 여학생 2명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났습니다. 70대 운전자 A씨는 시속 120km로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하다 하교 중이던 학생들에게 돌진했고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국과수에서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음성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청주와 강원도 등을 돌며 엔터테인먼트 투자 설명회를 연 뒤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며 17명을 속여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측은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일당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지난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이모 씨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21일부터 풍선형 입간판 에어라이트의 불법 설치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 구역은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와 연수동 토지구획지구, 금능초에서 안림 LG 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등으로 상습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불법 광고물로 합선과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 요즘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소값, 기름값에 이어 이번엔 교통비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고 올라도 너무 오르는 물가에 서민 고통만 커지는 상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